예, 수고 많이 하셨어요. 요즘에 그 알파벳 N, J, O, B, L, E, R 들어봤어요? 요새 입사 문제 하도 신조어가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시사 상식에 신조어가 뭐 매일 나오니 뭐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하겠어요? 이제 N, J, O, B, L, E, R 그런 말 들어봤죠? N 잡러. 이제 요즘에 그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매스컴 보니까 그 저녁에 수제 맥주집을 운영하는 분이 이제 코로나로 장사가 잘 안 돼서 월세를 또 비싸게 내야 되니까 옛날에는 맥주 수제 전문점으로 나름 유명한 커피로 말하면 바리스타급이었는데 우유 배달도 하고 택배도 하고 또 최근에 그 태권도 도장 하시는 분들도 택배하면서 월세 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 저는 옛날에 대학 강사를 많이 했어요. 마찬가지죠. 저도 벌써 옛날부터 N 잡러였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시대가 이렇게 올 수 있어요. 옛날에는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수십 년 되면 연봉이 억대가 되고 퇴직금 많이 주고 우리 작년에 삼성전자 부장들 출신 많이 했는데 그분들 이제 50살이 되면 회사에서 몇 억 줄게 미리 나갈래 그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많이 나왔어요. 요즘에는 다행히 이제 법적으로 뭐 그래도 60세까지 좀 해달라 그런 분위기가 되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잘 돼 있었어요. 원래가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었는데 그걸 50년 동안은 관습적으로 무시했어요. 무시해도 그 사회적으로나 정부에서 묵인을 해줬어요. 그런데 최근에는 그 법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 실습생 중에 또 창업을 최근에도 많이 심지어 창업을 하는데 노인 시설을 300인 규모로 할 사람이 또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이론은 맞는데 이제 성공한 사람 얘기 듣는 거죠. 뭐 누가 70명을 하는데 수익이 꽤 괜찮다. 300명을 하면 수익이 어마어마하다. 근데 그건 이론이에요.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. 근데 그 사람이 70명의 정원을 이렇게 채운 이유가 있어요. 그 사람은 이제 20살 때 간호대학 가서 4년 했고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노인시설을 계속했고 그 사람은 맨 처음 창업할 때는 10평짜리 그 요양사 파견 사업을 해가지고 확보를 많이 한 상태에서 한 5년 한 다음에 그 주야간 보호센터를 해서 또 5년 동안 확보한 사람이 그렇게 계단적으로 오거든요. 이렇게 처음에는 요양사가 도와주다가 5년 지나면 그분들이 노화가 돼서 또 지원해 와야 밥 해먹기 곤란한 지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90세가 되면 요양원 가고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. 그분은 단계적으로 한 거예요. 5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정원이 찬 거고 근데 그 소문 듣고 어떤 분은 했는데 정원이 안 차는 거야. 70명 베드 만들어 놨는데 한 명이 왔다가 썰렁하다고 그냥 또 딴 데로 북적거리는 데로 옮겨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손해 많이 봐요. 요즘에 노치원 정원 70명이 되는 곳은 월세가 900만 원이고 그 관리비가 300만 원이더라고요. 지난달에 실습했던 그 간호사가 바로 그 시설의 그 총무 간호사였어요. 그래서 좀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. 마지막 날 실습 일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는데 실습비를 내고 일을 한다는 게 한 달 동안 이해가 안 갔으나 마지막 날 이해하게 되었다. 그렇게 쓴 분도 있고 실습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. 사실은. 그래서 지금 제가 실습비 통장 거래 내역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띄워준 거예요. 맨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실습생 회식 76,000원
그 다음에 실습생이 실시한 요리교실 6만 1천 얼마. 또 실습생이 실시한 보석 십자수 재료 5만 얼마. 또 개성집 가서 회식 10만 4천 원. 그 다음에는 실습 포기 반환. 그 다음에는 또 비즈 재료. 그 다음에는 실습 슈퍼바이저 4대 보험이 위에서 두 번째 줄 50만 원.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화성시에 실습 가능한 기관이 300여 개가 있었는데 작년 1월부터는 그 조건이 바뀌었어요. 옛날에는 이제 5년 경력자가 한 명이 있어도 실습 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작년 1월부터는 5년 사대보험을 든 경력자가 2명 이상이 있는 시설만 실습을 할 수 있는 걸로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실습 슈퍼바이저가 그 보수 교육을 11월에 받았는데 서울에서는 11월에 증명서를 내라고 했는데 증명서 나오면 기간이 있어요. 안 된 거야. 그래서 우리가 탈락을 했어요. 그리고는 그거 이제 증명서 나온 다음에 제출을 했더니 우리가 이제 화성시에서 실습 가는 기관 32번 그럴 거야. 32번이 된 거죠. 우리는 굉장히 막차를 탔죠. 그러다 보니까 실습을 6개월 전에 이미 예약한 사람들이 그 사실 우리가 통보를 하니까 그러면 반환해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실습 반환 몇 건 있죠. 매달 한 건씩 실습 반환하는 분이 있어요.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런 분도 있고 이번 달에 두 분이 이제 여기도 보면 두 분이 반환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그거 하나.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거에는 실습하려고 막 실습 계약서를 쓰고 7개월, 6개월 기다려서 실습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서류를 까다롭게 했잖아요. 서류를 까다롭게 한 이유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서류를 까다롭게 하냐 좀 부담돼가지고 우리 프로포즈를 했다가 포기한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. 그런데 평생 이거 해본 적도 없고 노트북이 왜 필요하냐, 노트북 나 없다 와가지고 이미 다 이제 하기로 했는데 나 못한다 이거 못한다, 심지어는 나 카톡 못한다 나 이메일 할 줄 안다, 요즘 세상에 이메일 할 줄 알면 되지 카톡 왜 필요하냐 이런 사람까지 있어버리니까 모두가 곤란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걸러야 되겠다.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나 간호보조사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학벌을 전혀 보지 않아요. 제 기억으로는. 간호보조사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도 좋은 건 간호보조사는 이 실습을 780시간인가 하잖아요. 그러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죠. 근데 과거에 복지사는 120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업그레이드 되기 참 힘들어요. 그중에 감사한 건 여러분 중에 계약서를 쓰고 제가 20년 만에 컴퓨터를 하게 됐는데 2달 동안 열심히 컴퓨터를 숙달해서 오겠습니다. 그런 분이 있어요. 참 고맙죠. 그런 분은. 근데 그 2달 동안 기다리면서 전혀 준비 안 하고 그냥 까맣게 잊었다가 딱 그날 딱 와가지고 노트북 없다 이런 분들, 15년 전 노트북 있는데 이거 안 되냐. 물론 15년 전 노트북도 업그레이드 하면 되기는 되는데 업그레이드 안 하고 쓰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실습 마지막 날 일찍 뭐라고 썼냐면 그분은 이제 옛날에도 그 얘기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들었다 이거죠.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유튜브를 왜 볼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웠다.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이 되면서 후배들을 만나면서
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또 이렇게 쓴 분도 있어요.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. 그분 나름으로는 왜 겹치는 강의를 보라고 하냐. 여러분도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? 그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이 많이 되죠. 왜냐하면 매달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 반복이 필요 안 하면 좋은데 필요하더라고요. 예를 들면 오늘 오케이. 자, 여기 일지 하나 보여드릴게요. 지금 계속 일지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왜 계속 일지를 보여드릴까요? 자, 이분 제가 이거 참 고마운 게 여기 맨 밑에 줄 보여요? 오늘 간식 딸기. 제가 그렇지 딸기가 있었지. 근데 어제 딸기 안 사온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딸기는 보관상 문제가 될 것 같아 바나나로 대체되었습니다. 이렇게 참 친절하게 그래서 그렇구나.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센터장 슈퍼비전 12, 13, 14, 15 또 전태호 씨 타기관해서 이 정도 들으려면은 50분이 넘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12강도 한 20분 될 것 같은데, 그렇죠. 전태호 씨 강의도 20분 넘죠. 예,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아주 격하게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뿐만 아니라 또 맨 밑에다 뭐라 썼냐면 소통, 메모, 홍보 정말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되어 센터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. 반응하는 거죠, 반응. 카톡을 보내면 예라고 반응을 하는 게 좋아요. 그렇죠? 그냥 듣고 그냥 알았어 나 행동을 옮길게도 좋지만 반응을 하셔야 돼요. 이건 이제 여러분 제가 인턴 사원 훈련시키는 거예요. 인턴 사원이 반응 안 하고 그냥 듣고 얘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행동을 옮긴다. 아니에요. 이것도 하나의 대화이기 때문에 반응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식재 쇼핑을 하고 우리 직원이 여러분을 모시러 가면 짐을 싣고 같이 타고 오는 게 예의가 맞아요. 혹시 뭐 이제 용달차 직원 같으면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직원이 갈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단순히 짐 싣는 사람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되니까 같이 잘 타서 오면서 얘기도 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썼어요. 아이가 센터에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. 혼자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. 내일부터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짬짬이 옆에 있어줘도 되겠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전환에 대한 얘기잖아요. 그래서 대학 교수 어떤 교수는 굉장히 이걸 지적해요. 센터장 이런 강의했다. 그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전환이 됐냐 그걸 써라.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무슨 얘기 했다. 그게 아니고 그걸 듣고 네가 어떻게 전환이 됐냐 그걸 쓰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통을 많이 하는데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매개차라 저는 아이들이 SNS 활동을 적게 하길 바랬습니다. 그런데 센터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의 SNS 활동을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 전환이죠. 전환. 이 일지에
전환을 많이 표현하라고 교수들이 많이 지적을 해요. 전환. 네,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두 분 마지막 날 실습일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환에 대한 얘기잖아요. 그런 면에서 좋게 보는 거죠. 그래서 그 전환이 물론 마지막 날에서 전환되니까 좀 그것도 그동안 좀 고생한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새로 오는 분들한테 여러분이 설명을 잘 해주십사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 시설은 법정 종사자 딱 둘이에요. 센터장, 복지사 둘 끝이에요. 그런데 대부분의 복지 4년 전공한 사람들은 취업하고 4년 이내에 타업종으로 옮겨가요. 그 말은 뭐예요? 그러므로 350개가 실습할 수 있었던 화성시가 30개밖에 실습할 곳이 없는 곳으로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최저임금 월급을 줘야 돼. 요즘 같은 경우 180만 원 줘야 되는데 이제 2명 지도할 수 있거든요. 1년에 20명. 1년에 20명이니까 15만 원 하면 300만 원. 연봉 300만 원을 주면 안 되고 연봉 2,000을 줘야 돼. 법이. 그래서 이제 이 실습비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. 인상. 원래 10만 원이었어요.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별도의 인원을 고용하니까 그래서 실습 지도비를 원칙적으로는 실습 지도 월급을 20만 원 받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을 고용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월급을 그 고용한 사람한테 제가 주는 거죠. 제 월급까지 깎아서. 왜냐하면 실습생이 없이는 센터가 운영이 안 돼. 이건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일꾼이에요. 월급 줘야 돼. 근데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한 사람의 월급을 줘야만이 실습 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딜레마예요.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실습비를 10만 원 정도만 내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적게 배우면서 15만 원 너무 과하죠. 과한데 상황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상황을 홍보해 주셔서 첫날 와가지고 왜 월급은 못 줄지언정 실습비를 받고 일을 하루 종일 시키고 말도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오늘도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